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정치권의 촌철살인 래퍼 최진봉 교수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요즘 일찍 오시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 네. 자, 집중적으로 문제 들어가기 전에, 혹은 이슈 들어가기 전에 하나 여쭤볼게요. 요즘 그 지난번에 대통령 부인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께서 외국 방문하고 오셨잖아요, 남편분하고 같이. 에코백을 들고 다녀가지고 좀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네. 그것을 상대방 국가의 또 부인들에게 주기도 하고 막 이랬습니다. 네. 그런데 에코백 속에 명품으로 보이는 가방이 조그만 게 이제 하나 들어있었어요. 줄무늬 들어있는. 네.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그게 겉으로는 에코백 같은 이렇게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들고 다니면서 사실은 명품을 이렇게 숨기고 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 나왔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국민의힘 쪽에서 또 대통령 부인 흠집내려고 야당발 가짜뉴스가 판치고 있다. 그거 아니다 이랬어요. 네. 그 얘기 아시죠? 네. 뭐 들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에르메스 파우치 가방이었다.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죠.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왜냐면 또 그게 논란이 됐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초기에 이제 다른 사 제품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민주당 무슨 청년 누군가 이분이 글을 올려가지고 사과를 했어요. 아, 사과까지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좀 논란이 돼요. 지금 그래서 그게 빌미를 주면 안 되거든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게 원래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회사 전에 회사 이름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게 글을 올렸었어요, 한번. 근데 이제 본인이 그걸 확인해 보니 그게 아니어서 지금 두 번째 회사 말씀하신 이게 C사의 제품이었는데. 예. 근데 이제 그렇게 글을 올렸다가 네. 그게 아닌 게 이제 밝혀지면서 국민의힘이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가짜뉴스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빌미를 주면 안 된다는 점 이런 점들은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에코백 안에 무슨 가방이 들어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고 그 가방이 뭔지는 좀 밝히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대통령 부인이 가방을 들고 그 안에 무엇을 넣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중요한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국민들이 볼 때 물론 제가 지금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 안에 무슨 가방이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태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네. 만약에 이제 이건 가정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명품 파우치든 백이든 비싼 가격의 명품을 에코백 안에 넣어서 들고 왔다고 하면 국민들이 볼 때는 일부러 이거를 감추려고 하지 않았나. 그렇죠. 위선적인 게 아닌가. 그렇죠.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제가 거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만약에 정말 국민들이 일부의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명품이나 비싼 가격의 가방이나 파우치가 그 안에 들어있고 그걸 들고 에코백을 들고 왔다고 하면 이거는 너무 위선적이지 않나 이런 얘기가 있고 왜냐하면 또 그냥 그 전에 아무 얘기가 없었으면 문제가 없지만 네. 리투아니아 가서 명품숍을 다니셨다고 그러잖아요 5군데를 네. 그러니까 이제 더 비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정말 당당하게 그럼 들고 오든지 만약에 그럼 물론 아까도 말했어요. 이건 제가 전제가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관계 제가 모르겠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면 그거는 위선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이제 그 말이 맞습니다. 명품 가지고 있으면 들고 다닐 수도 있는 거지. 굳이 그거를 또 서민적인 행보를 한답시고 에코백 속에 숨겨가지고 다니고 나는 에코백 매는 검소한 사람이요 라는 식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어떤... 지적하는 내용은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물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얘기로는 그런 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명품의 파우치다. 근데 이게 파우치 하나만 해도 벌써 100만 원, 200만 원 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그냥 그런 코스프레 하지 말지.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어쨌든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게 다 똑같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아라. 위선적으로 살지 말아라. 가식적으로 보이는 게 싫다. 이게 요점인 것 같고 국민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남의 나라 지금 퍼주기 하겠다고 약속하고 올 때냐. 우리 국민들부터 먼저 좀 살려달라. 이런 외침인 것 같습니다. 자, 동유럽 순방 관련해서 계속해서 얘기해보죠. 대통령이 4박 6일 일정으로 예정했던 순방을 갑자기 이틀이나 늘려가지고 6박 8일로 다녀왔어요. 당시 우리나라에서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었던 때인데 대통령이 갑자기 예정에도 없이 전쟁 국가를 갔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를. 일단 대통령이 그렇게 간 게
옳은지 그른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왜 가죠? 왜 아니, 가는 그러니까 거죠? 예. 모르겠어요. 왜 가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아니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특별한 그게 그렇게 총각을 다투는 일입니까? 아니 그리고 우리나라에 수해가 나가지고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상태고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뭐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게 뭐 그때는 아직 사상자가 안 났대요. 아니 사상자가 날 수 있는 충분한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는 건 예측 가능하잖아요. 아니 침수가 된 상태는 분명해요. 그 당시 그 시간적으로 보면 침수가 되어가지고 많은 그 뭐 건물들이든 아니면 지역이 침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은 충분히 내재되어 있고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왜 가는 건데요, 대체? 아니 그럼 말 그대로 돌려줄게요. 그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것도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한국으로 간다 한들 서울 간다 한들 특별히 바뀔 게 있냐? 그럼 그대로 돌려줄게요. 우크라이나 간다 한들 무슨 바뀔 거 있어요? 왜 가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를? 아니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대체? 가서 뭐 주고 온다 그랬잖아요. 지원해준다 그랬잖아요. 아니 그걸 안 가도 되는 거잖아. 꼭 가서 해야 돼요. 그러면 뭐 그렇게 주고 싶으면 그냥 주세요. 그러면 그것도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가서 지원한다는 얘기하고 병원 가가지고 아이들 뭐 사진 찍고 이러려고 가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 수해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그걸 쓰다듬고 거기에 대해서 위로할 생각은 안 하고 우크라이나 가서 그 사람들하고 사진 찍기 그렇게 중요해요? 아니 그렇게 그게 급한 일이냐고 반드시 가야 될 일이냐고요. 아니 지난번에 일본에서 있었던 G7 회담에서 네. 이탈리아 총리는 그냥 돌아갔잖아요. 하루 앞두고. 하루 그것도 앞두고 들어갔죠. 공식 일정을 하루 앞두고 돌아가고 이건 공식 일정 맞추고 지금 오는 거였어요. 근데 하루를 괜히 빼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왜 가냐고요. 아니 가서 특별히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거나 무슨 뭐 크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없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본인이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장관을 보내든지 그럼 딴 사람 보내도 되는 거잖아.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지금 무엇이 중요한디? 근데 가서 또 지원을 뭐 세 가지 측면에서 한다 그랬는데 그 지원이라는 것도 사실은 다 예전부터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했던 얘기라 특별한 게 없긴 했어요. 그러니까 사진 찍으러 갔다고 저는 봐요, 개인적으로.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네. 사람들의 추측입니다만은 네. G7이 다 같지 않느냐, 느낌적 느낌으로 G8인 우리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아니, 생각도 있었던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그때는요, 예를 들면 G7이 다 갔다고 100번 양보해서 그거 따라가겠다고 하면 수혜 없을 때 가든지 그러면 아니 수혜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면 되겠어요? 그럼 다른 나라들 G7까지 다 갔다는 그때 그 나라들이 재난이 있었어요? 재해가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러네. 진짜 그 나라 갔을 때는 재해가 없었네요. 그러니까 왜 지금처럼 이렇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자리에 없는 상태에서 빨리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어려운 상황들을 돌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홍준표 시장이 그랬는데 뭐라고? 대통령은 주말에도 그렇게 돌봐야 되고 가야 되는데 자기는 나는 대통령 아니니까 괜찮다 이런 이랬는데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아니 네. 나중에 얘기하기 전 홍준표 시장도 그래요. 네. 직원들 일 시켜 비상 대기 시켜놓고 본인은 가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대체? 진짜 이상한 논리였어요. 국민의힘 네. 사람들은 왜 그래 대체? 참네요. 중요한 건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어쨌든 거기를 이제 저는 정말 우리나라 대통령이 위험하게 왜 그런 행보를 했는지 게다가 27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데 썼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27시간을 그러니까 꼬박 그러니까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요.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재난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이에요. 서울에 가도 할 게 없다고 얘기했던 사람 진짜 저는 그 사람도 경질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누군지는 밝히지 않고. 대통령실이 맨날 누군지 안 밝혀. 근데 사람들이 다 얘기하더라고 김모 씨라고. 어쨌든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네네. 그런 얘기 한 사람이라면 이건 정무적 감각이 1도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럼 대통령 왜 해요? 아니 그냥 다 딴 사람이 다 알아서 하는데 대통령 그 자리에 왜 앉아 있는 거예요? 컨트롤 타워 역할이랑 재난 상황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럼 그런 논리로 따지면요. 밑에서 뛰는 사람만 있으면 되지 위에 지휘하는 사람이 왜 필요한 거예요 대체. 그러면 대통령 없어도 장관 없어도 돼. 그냥 소방서에 출동하는 경찰관들 소방관들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태원 참사 때 네. 처벌 아무도 안 한덕수 받았잖아. 총리인가 이상민 장관인가 누군가 그랬잖아요. 그때 경찰 뭐 배치했어도 달라질 건 없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무 책임이 없다. 그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똑같은 논리죠. 그리고 처벌받는 것도 그래요. 사실은 이번에 와서 대통령 발언 들어보면 무슨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남의 나라 얘기하듯이. 네. 자기하고 전혀 관계 없는 것인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니 그때 제대로 안 했군요. 이거 자기가 책임자예요. 최종 책임자. 네.
그러면 최소한 예천에 가서도 그래요. 그분들한테 무릎 꿇고 사죄부터 해야 돼요.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거 막지 못한 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책임 저한테 있습니다.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자기는 가만히 호통을 쳐. 밑에 사람들 제대로 방어 못했다고. 제대로 대응 못했다고. 지난번에도 이태원 때도 그랬잖아요. 네. 그거 다 있는데 경찰청장한테 막 호통을 쳤잖아. 네. 그리고 이번에도 자리에 앉아있지 말라고. 네. 자기는 그러면 우크라이나 가지 말지.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움직여야 된다고 막. 자기나 움직이라 그러세요, 좀. 심하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가기 전에 심하다 할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아니 뭐 보고를 늦게 받을 수도 없어요. 요즘 인터넷 다 되잖아. 인터넷 그렇죠. 안 되겠어요? 야, 휴대전화만 열면 다 나와요. 지금 무슨 상황인지가 금방금방. 네. 근데 거기 앉아가지고 뭐 밑에 사람들한테만 뭐라 하지 말고 솔선수범 좀 하세요. 지난번 작년 재난 때도 그때도 홍수 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갔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있는 곳이 컨트롤 타워래.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럼 다 줌으로 해 회의도. 왜 가는 거야? 중앙재해대책본부로 벙커에 왜 가? 집에서 계속 하세요. 그럼 근무도 재택근무 하시고. 네, 써니님께서 화진봉, 욱진봉, 혈압봉, 화가 워워워, 네. 워워워 하셨습니다. 네, 알아서 워워워 하실 겁니다. 이번 주만 기다려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동일호 순방하는 동안에 이 기자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대통령 부인 쇼핑 의혹이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기사가 안 나오고 해외에서만 대서특필됐었어요. 그랬죠. 이거를 그냥 어느 이름 모를 이름 없는 그런 또 언론사에서 터트려 줘가지고 사실은 이게 이제 밝혀지게 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러는 겁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요. 왜 쫓아간 겁니까? 그 비행기 1호 비행기 타고. 모르겠어요. 아니, 그것도 뭐 본인들 돈 내고 간 거예요. 그것도 뭐 국가에서 돈 내준 그렇죠. 것도 다 아니고. 당연히 회사에서 돈 내죠. 네, 언론사에서. 회사에 돈 내고 가는 건데 네, 언론의 네. 역할이라고 하는 건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권력기관이나 권력자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걸 잘 취재해서 보도해서 국민적 여론을 만들고 비판하게 만드는 게 역할이에요. 네. 대통령실 잘하고 있다, 좋은 모습, 뭐 MOU 몇 개 맺었다 이런 거 보도하려고 기자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보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역할은 정말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권력자들이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비리가 있을 때 그걸 잘 취재해서 보도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거든요. 네. 그런 역할을 제대로 했냐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제 아마 현장에 있는 사람하고 직접 제가 얘기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대통령실에서 정말 이걸 다 함구하고 기자들한테 전혀 알리지 않고 몰래 갔으면 그건 뭐 익스큐즈가 될 수 있겠죠. 기자들에 대해서는. 네, 그러나 네. 제가 볼 때 이렇게 경호원 16명이나 대동에서 김건희 여사가 움직이는 것을 기자들이 몰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네. 그럼 왜냐면 그럼 기자들이 제대로 취재를 안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아니 김건희 여사가 경호원이 한두 명 아니고 16명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리고 외국 언론에 포착될 만큼 그렇게 5군데나 되는 명품 뭐 편집숍이라고도 하고 명품숍이라고 하던데 어쨌든 그걸 다 떠나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동안도 언론이 전혀 캐치를 못했다고 하면 대체 취재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근데 거예요? 원래 그 영부인이 어디 나갈 때 16명이 이렇게 경호하는 겁니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호객행위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객행위가 말이 되냐고요. 아니 16명이 되는 경호원을 뚫고 호객행위를 해요? 그러니까 아니 뭐 어떤 사람이 진짜 모르는 경호원들 사람 다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잘라야 돼. 경호에 그건 허점이 뚫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그렇죠. 말이 안 돼. 16명이나 경호원이 붙었다고 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접근하는 순간 경호는 차단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네. 왜냐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호객행위를 했다는 건 외국 사람이 그것도 대통령 부인한테 접근을 하는 거잖아. 네. 그럼 경호원 입장에 1차적으로는 그걸 접근을 못 하도록 막는 거예요. 몸을 던져서. 네. 근데 호객행위 하도록 가만히 있었다는 거잖아. 그 말은 미리 계획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리고 대통령 부인이 어디를 가기 전에는요. 항상 그 장소에 미리 가서 경호원들이 안전한지 검토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안 그러겠어. 그게 경호의 첫 번째지. 근데 그냥 우연히 들어갔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 있었다면 경호원들 다 경질해야 돼요, 이거는.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해명은 하지 않고 정쟁의 소지니까 아무 말도 안 하겠다 이러면서 또 뭐 예전에 뭐 줄리 의혹이라든가 천공 의혹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처했다가 우리가 좀 이상하지 않았냐 이런 또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런 거 왜 또 소환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1차적으로 조치하는 거를? 저는 줄리를 왜 얘기하지? 그러니까 저 되게 깜짝 놀랐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이번에 되게 이상한 게 호객행위 그 논란 너무 이상했고, 그러니까요. 줄리 소환한 게 너무 이상했고, 그러니까 왜 그런 자기들한테 거죠? 도움이 될까 그게 줄리가? 아니지, 전혀 아니죠. 국민들이 다시 한번 각인하잖아 줄리라고. 아니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그런 저는 기사를 그러니까 발언을 인용한 게 줄리라는 표현을 본인들이 썼어요. 왜 그러는 거죠? 몰라.
참나. 아, 근데 어쨌든 다들 그건 이제 말씀드리고요. 네. 줄리라는 말은 대통령실에서 해명하는 과정에 나왔다. 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논란이 되고 대통령실에서 정쟁으로 가니까 해명하지 않겠다는 말은 궁색한 변명이에요. 제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유를 대는 게 정쟁으로 갔대요. 정쟁은 무슨 정쟁이? 아니, 대통령 부인이 명품샵에 가서 구매를 했는지 아닌지 아직은 확인이 안 됐지만 뭐 김병민 최고위원은 뭐 아니라고 안 샀다고 주장하죠. 얘기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려면 왜 5군데를 간 거예요? 뭐 구경하러 갔어요? 그 인터넷 가면 다 있고 우리나라 명품숍에 가도 다 있거든요. 근데 그 명품숍 주인은 또 이렇게 말하던데요. 뭐라고? 얼마지 샀는지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럼 말이 안 맞잖아. 그래서- 그럼 의혹을 제기하는 게 정당한 거 아니에요? 그 나라 기사에는 뭐 30년 장사 이래 최대 고객이었다 고객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왔죠. 그러니까 예. 그러면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언론에 그렇게 보도를 하고 현지 언론이 얘기하고 현지 그 가게 주인이라는 분이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하면 당연히 야당이나 아니면 비판적 입장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의혹을 정쟁이니까 얘기 안 하겠다 이 말은요. 그러면 국민적 의혹도 해명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오만한 태도입니까? 아니 자기들이 무슨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 전용기 타고 네. 자기들 밥 먹는 거 다 국가 세금으로 된 거잖아요. 공무 수행을 위해서 갔던 사람이 개인적 뭐 쉬는 시간이라 하더라도 그런 일들을 삼가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경호원을 왜 사적으로 대동하고 돌아다닙니까? 그게 무슨 공식 행사예요? 경호원들은 다 세금 받고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에요. 공무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 대동해 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 휴가 간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네. 하면 제 생각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돼요. 정말 물건 안 산 건지 또 샀다고 하면 그 산 돈이 본인 돈인지 아니면 특활비인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거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예전에 김정수 여사 관련해서 정권 말기에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물어뜯고 난리였죠. 확인도 안 되는 사진만 네. 가지고서 사진 쫙 나열해놓고 아니 그 사진 가지고 뭐 옷이 몇 벌이니 돈 얼마를 썼니 안 썼니 그래놓고 그렇게 공격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은 지금 이렇게 되니까 입 딱 닫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또 이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김건희 여사가 이 키우 아동권리보호센터를 방문해서 러시아로 강제 송환됐다가 귀환한 이 우크라이나 어린이랑 만나서 스티커 놀이를 해줬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얼굴을 모자이크를 한 10장 사진을 제공을 자기네들이 했다가 갑자기 뭐 2장을 삭제해달라 뭐 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사진 논란이 또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전에 장경태 의원 고소당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때 그 베트남, 캄보디아 캄보디아에서 쪽에서 로타군. 푸놈펜 하나. 네, 로타. 맞습니다. 예. 그때 발언 내용에 논란이 되게 빈곤 포르노. 조명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예. 그때 나왔던 단어가 빈곤 포르노잖아요. 네, 빈곤 포르노. 빈곤 포르노라는 게 세계적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이거는 이걸 뭐 그렇죠. 이상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빈곤 포르노의 원래 목적, 그러니까 의미가 뭐냐면. 빈곤을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이들이나 아동들을 이용해서 돈을 모금하거나 네, 네. 이런 행동을 하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인권과 아동의 인권을 보호해 주라는 게 빈곤 그렇죠. 포르노의 원래 목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상황이에요. 김건희 이제 비판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본인의 홍보를 위해서 어려운 나라 아이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아이들을 이용했다. 라고 하는 게 비판 지점이거든요. 그때도 문제가 됐었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진을 올려서 일단 홍보를 쫙 한 것 같은데 일부 한번 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니까 쓱 내린 거지. 아니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 그런 비판을 받았으면 그다음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왜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실 홍보 영상이 왜 이렇게 김건희 여사의 사진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게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분을 찍은 건 아니죠. 투표를 한 건 아니죠. 근데 이분이 왜 화보에 많이 나올까요? 예쁘니까? 예쁘다 그러던데요. 예. 뭐 저는 동의하진 않고요. 어쨌든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출된 권력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부분들이 주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도 문제고 두 번째는 그렇게 비판을 받고도 자기의 홍보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아이들을 이용하는 거 그건 정말 지양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형 아니고 지양 해야 된다. 특히 아이들 얼굴 막 노출했다가 뭐 뺐다가 뭐 난리를 치고 있는데 좀 생각이 있으면은 대통령실 혹은 대통령 홍보 담당하시는 혹은 사진 담당하시는 분들 이런 논란이 좀 안 벌어지게 잘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번에 순방 기간 중에 대한민국에 정말 수십 명이 정말 어이없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또 집중호우 대처 점검회의라 그러면서 세 차례 사진을 업로드를 했어요. 근데 대통령이 그러니까 마치 뭔가 그 외국 순방길에서도 쉬지도 않고 그냥 계속 뭔가 회의하고 뭔가 대책 마련한 것처럼 사실 이제 보였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돌아오셔가지고 하는 말씀 같은 걸 들어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유체이틀 합법에다가 내용도 잘 모르는 것처럼 지금 비치는 게 많단 말이죠. 맞아요. 경북 예천 산사태 피해 현장에서 아이고 얼마나 놀라셨냐 할머니한테 그냥 주택 뒤에 있는 산들이 무너져서 민가를 좀 덮친 모양이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몇백 톤의 바위가 산에서 굴러내려올 정도로 이런 건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봐가지고 얼마나 놀라셨겠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분간 계시는 것이 불편하겠지만 조금만 참아라 다 복구해드리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그냥 주택 뒤에 있는 산들이 무너져서 민가를 덮친 모양이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살면서 이런 건 처음 봐가지고 참 저도 놀랬다 얼마나 놀랬겠냐 막 이런 얘기 예. 이게 이제 바로 구경꾼 화법이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건데요. 그렇죠. 만약에 정말로 그 당시에 본인이 외국에서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이 상황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하고 마련을 했었다면 이런 식으로 발언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대로 잘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큰 바위가 굴러온지 몰랐다는. 그럼 해외에서 네네. 본인도 그랬잖아. 해외에서 산사태 소식을 듣고 이만한 보고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고를 제대로 안 했든지 본인이 보고를 제대로 받았는지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결국은. 네. 그럼 보고를 제대로 잘못했다면 보고한 사람에 대해 징계를 해야 될 것이고 네. 본인이 그 제대로 보고를 했는데도 몰랐다고 하면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들은 거 아니에요? 건성건성으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돼요? 그리고 더 웃긴 거 뒤에 아까 안 읽으신 것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뭐예요? 그 이제 그분들이 그 마을 회관 이런 데 가 계시잖아요. 네. 거기다 이렇게 얘기해. 그 뭐 좀 좁고 불편하시겠지만 평소에 그래도 많이 계셨던 되니까 조금만 참고 계셔라.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아니 피난가 있는 분들한테 여기 맨날 와 계셨잖아요. 좀 참으세요.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대체 진짜. 그러니까 저 그게 사실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거의 많이 와 계셨던 곳이니까 이런 말은 사실 어떻게 할 수 있는 집이 거죠? 지금 피해를 당해가지고 거기 와 계신 분들한테 이게 할 말입니까 대체? 자, 그래도 많이 계시던 데니까 조금만 참고 계시라. 그래도 많이 계시던 데니까. 야. 공감 능력이 1도 없어요 진짜. 흰 운동화 신고 갔더라고. 흰 운동화. 그러니까 그래서 사진이 발이 안 나와요. 그 바지까지 진짜 이렇게 이해가 딱 안 잘렸어. 대통령 사진이 나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막 이탈리아 총리 지난번에 네. 그 2달 전에 G7 하면서 먼저 네. 돌아가니까 얼마나 또 위로를 잘하셨습니까? 그 총리에게는. 국민들한테나 그렇게 하세요. 제발요. 보여주기식 하지 마시고. 이탈리아 총리는 자기 국민들 14명 그때 사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급거 귀국을 했어요. 네. G7이고 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근데 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국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생각을 하는 우크라이나가 산지 짓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남들 보고 사진 돌아갈 때는 이탈리아 총리 붙잡고 위로하더니 우리나라 국민 손 좀 잡고 위로 좀 하세요. 그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진짜 대체? 이율 배반적 아니에요? 네,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 또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인데요. 집중호우가 내렸던 15일 날 골프 쳐놓고 논란이 확산이 되고 물어보니까 대구는 그렇게 많이 비 안 왔다. 대구는 피해가 별로 없다. 나는 대통령도 아닌데 뭐 어떠냐. 내 프라이버시를 존중해라.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홍 시장에 대해서 진상조사하겠다 이렇게 또 나섰거든요. 당연히 진상조사해야죠. 이건 당헌 당규에 위배되는 행동이에요. 아 그래요? 왜요? 당헌 당규에 보면 제가 네. 지금 정확히 몇 조인지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당헌 당규에 보면 이렇게 재해나 수해가 났을 경우에 네. 그 뭐 유흥이나 아니면 뭐 회의나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또는 골프 같은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골프도 딱 특정해서 딱 특정해서 써놨어요. 골프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은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뭐 검사 출신이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러면 이거 지금 전공노라고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대구시의 공무원 1000여 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었대요. 네, 비상근무를. 비상근무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시작이 이런 거잖아. 결국 한마디로 너희들 비상근무해. 나는 골프 치러 간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대체
아니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자꾸 이게 뭐 매뉴얼 얘기하더라고요. 네, 매뉴얼이 했다던데. 그렇게 돼 있다고. 네. 매뉴얼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선출된 권력은 밑에 사람들이 일해도 본인은 놀러 가도 되는 거예요? 골프 치러 가도 그게 됩니까? 매뉴얼인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돼 있다고 주장을 하시던데 그게 정말 국민적 정서에 맞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얘기했어요. 본인은 그동안 다른 사람이 이런 행동한 비판 많이 했잖아요. 네. 안 했습니까? 그랬습니다. 엄청나게 비판 많이 하시던 분이 네. 본인이 이런 일 하니까 그건 괜찮다고 얘기해요? 법적으로만 문제 없으면 아무 문제 없는 겁니까 대체? 그게 선출직 공무원이 할 일입니까? 네. 밑에 공무원들 일하는데 시장이라는 사람이 밑에 사람들한테 비상근무 시켜놓고 본인은 골프 치러 간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고요. 홍 시장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비상 단계는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3단계가 있다. 그때는 2단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유체 이탈 합법이에요. 제가 그래요?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 매뉴얼이 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관심도 없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최소한요.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일을 시켜놨으면 회사 사장도 그래요. 밑에 사람들 비상근무하고 있는데 사장이 놀러 다닙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민간 회사도. 본인은 세금 받고 대구 시민들이 낸 그 세금으로 자기 돈도 받고 뭐라 그래야 돼? 운영비나 이런 것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최소한 시민들이 제대로 안전하게 잘 재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본인이 그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정상이지. 그게 매뉴얼이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괜찮다. 그럼 매뉴얼 뜯어 고치세요. 그게 잘못됐으니까 매뉴얼 핑계 대지 마시고 네. 말단 직원들 진짜 대구시에서 고생하면서 휴일인데도 쉬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프라이버시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무슨 뭐 그런 권리 없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아니,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되려면은 높은 공무원이 되라. 그러니까. 하급 공무원들은 나가서 일해야 되고 문제가 생기면은 처벌 대신 받아야 되고 면직도 당해야 되고 뭐 하려고 하급 공무원 하냐. 나처럼 고위급 공무원이 되라. 이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좀 천박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민들이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런 사람이 시장이라고 하면 그 대구 시민들이 얼마나 분통 터지겠냐고요. 네. 자, 전공로 대구지역본부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15일과 16일에 있었던 호우대처와 관련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번의 긴급 지시사항 공문을 지자체로 시달했다. 내용은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 토사 유출 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현장 순찰 등을 강화하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구시 역시 14일 상황 판단 회의를 통해서 비상 1단계 근무를 확정하고 부서별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 그래서 약 1000명가량이 근무한 것이다. 그런데 전국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야 되는 이때에 홍 시장은 공무원들에게는 비상근무를 지시해놓고 본인은 골프를 치러 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구설에 오른 인물이 또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인데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평고속도로 서울 양평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발언으로 아주 그냥 엄청난 문매를 맞았는데 이번에는 오송 궁평 지하차도 사고 현장에서 기자회견 하느라고 견인차의 진입을 막았다.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관 아까 말한 대로 사실이 아니다. 나는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뭐 이런 지금 변명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게 뭐랄까 진실 공방이 돼버렸는데요. 일부 언론에서 뭐라고 보도했냐면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견인차가 왔어요. 그래서 네. 견인차가 왔으니까 비켜달라고 누군가 소리를 쳐요. 근데 그걸 못 들었다는 거잖아요. 자기는 원장관 못 주장이에요. 들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언론의 문제 지적은 뭐냐면 인터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소리가 하니까 야 인터뷰 끝나고 짧게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언론의 주장이고 이제 원장관 주장은 그게 아니라 기자들한테 짧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기자한테. 네, 그렇게 좀 얘기를 하니까 일단 짧게라는 말은 나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짧게란 말은 나왔는데 네. 그 기자한테 한 말이냐 아니면 견인차 견인차한테 왔으니까 한 비켜달라고 한 사람한테 한 얘기냐 이건 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진실 공방이니까 밝혀내야 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최소한 국토부 장관님 그런 소리 들으면 짧게가 문제가 아니라 빨리 비켜줘야지. 아니 안 그래요? 옆으로 이동해서 인터뷰해도 되잖아요. 아니 왜 중앙에 서서 하는 거야? 아니, 길을 그리고 막고. 원희룡 장관 말이 다 맞다고 치더라도 네.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자기가 몸을 비키고 기자들한테 그래. 같이 비킵시다. 이래야 당연하죠. 되는데 네. 기자들한테 짧게 해라.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결과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기자회견 계속 하겠다는 뜻이잖아. 그렇죠.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원희룡 말을 다 믿어도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행동이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가서 잘 보셨죠. 가서 브리핑도 안 받았어요. 왜 그러겠어요? 재난 상황에서 빨리빨리 대처해야 되고 거기서 일하는 공무원들, 소방관들 아니면 경찰관들 일하는데 방해될까 봐 브리핑도 하지 마라 그랬다고. 네네. 조용히 갔다 왔어요. 격려만 하고. 그게 정상인 거지. 거기 앞에서 가지고 인터뷰한다고 견인차 들어오고 지금 차를 빼내야 되잖아요. 침수된 차들을. 그러면 차가 온다 그러면 아 그래요 그러면서 빨리 옆으로 비켜서 지나가게 만들어주면 되잖아. 그리고 기자들도 거기는 진짜 견인차 오면은 알아서
원장관이 기자회견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옆을 비켜가지고 방해가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그래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지. 자, 이러다 보니까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지지율이 1% 내리고 뭐 몇 퍼센트 내리고 리얼미터에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38%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이거는 리얼미터 조사고요. 그 갤럽 조사에서는 6% 떨어져 32%였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지난주 금요일에 6%가 하락을 했고요. 여론조사 기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락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더 떨어진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이번에 나온 거는 이 문제가 된 이슈들은 포함도 안 됐던 포함 안 거잖아요.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더 떨어진다고 저는 보고요. 20%까지 갈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20%요? 네. 20%대, 네, 20% 대로 떨어진다. 지금 32%가 갤럽 조사거든요. 그래서 2%만 떨어지면 20%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지금 한두 가지가 양평 서울 고속도로 문제, 그다음에 지금 이 명품 쇼핑 문제, 네.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재난 제대로 컨트롤 타고 못하고 우크라이나 간 문제. 또 있는데 뭐가 많아 어쨌든. 가봤자 뭐하냐 이런 얘기.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전체적으로 지금 악재가 많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거다. 근데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마다 또 이슈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검찰이 뭔가 움직일 것이다. 이런 얘기들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어제 그 말 이해가 안 되는 발언을 하나 했잖아요. 아까 여기서 다루시던데 뭐라 그랬습니까? 뭐요? 카르텔. 아, 카르텔을 너무 인권 좋아해. 카르텔? 모든 일에 카르텔을 대요. 수능 나왔을 때도 뭐라 그랬습니까? 사교육 카르텔. 뭐가 나오면 카르텔이야. 카르텔이 원래 뜻이 뭔지는 아세요? 담합이에요. 담합. 그럼 시민사회단체가 담합해서 돈을 빼돌렸어요? 그 사람들이 담합해서 돈을 막 잘못 썼습니까? 뭔 카르텔인데 대체 무슨 이권 카르텔인데?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무슨 이권 카르텔인지 잘 모르겠다고. 나 진짜 모든 일에 카르텔 소리를 엄청 지르더라고 또. 카르텔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이제 그쪽 수사하겠지. 네. 그러지 않겠어요? 네. 이렇게 얘기해놨으니 이제 그럼 보조금 받는 모든 단체들 다 조사할 거예요. 보조금 받는 데가 근데 시민사회단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많습니다. 보수 진영도 많고요. 이번에 문제가 되는 그 구구 유튜버들끼리 네. 모여가지고 거기도 뭐 보조금 받잖아요. 거기 많이 받는다 그러는데. 네. 그것도 다 조사해야지. 네.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봅시다.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도 문제가 있다고 또 수사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국면 전환을 하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고 이해가 네. 안 되잖아요. 네. 무슨 카르텔이요 대체. 보조금 받는 기관들이 뭐 담합을 했습니까? 보조금 빼내려고 무슨 담합을 해가지고 서로 입을 맞춰서 뭐 말을 만들어냈습니까? 그것도 없잖아요 근거가. 그런데 무슨 모든 걸 카르텔이라고 얘기합니까? 유영준님께서 실업급여 논란도 있었죠. 맞아, 실업급여도 있었네. 네. 그러고 보니까. 이런 얘기도 했고요. 행복나무님께서 검찰이 또 쌍방울 들고 나오던데요. 맞아요, 이런 그랬어요. 얘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이화영.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뭐 대북 송금에 대해서 보고를 했네 안 했네 이런 뭐 얘기도 나오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박영수 특검 딸과 아내에게 또 압수수색 압수수색, 들어간다 네, 이런 얘기도 들어갔죠. 나오고요. 네. 전 드래곤님 대표적 이권 카르텔은 검찰 카르텔 아닙니까? 그렇지. 이런 얘기도 하셨고. 맞아요. 네.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흥분했습니다. 흥분했네. 최지문 교수님. 화가 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